항상 어떤 게 유독 많은 관심을 받으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지금 딱 자동차 시장이 그렇습니다. 소형차 시장에서 트랙스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1등 할 것 같던 트랙스가 코나까지 판매량으로 이겨버린 트랙스가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하는 차가 있죠. 셀토스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코나랑 똑같은 현대기아차인데 셀토스는 되고 코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트랙스 열풍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판매량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국 아무리 해도 쉐보레는 안 된다 이런 걸까요? 나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오랜만에 통계 자료를 쫙 훑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일단 올해 5월까지 기록된 국산차 판매량 순위입니다. 상위 10위권이 죄다 현대기아차고 그나마 토레스가 현대기아차 외의 브랜드인 게 눈에 띄죠. 오늘 볼 차는 이제 셀토스인데 국산차 판매량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형차 시장이 죽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형 SUV 판매량만 따로 보면 체감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소형 SUV 판매량인데 셀토스가 확실히 압도적이죠. 트랙스는 2개월밖에 누적이 안 된 건데도 4위인 게 대단하고 여기서 코나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1월부터 완벽하게 누적된 판매량이 아니기 때문에 1위를 애초에 할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별 판매량을 보면 오히려 코나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해집니다. 일단 1월 판매량부터 보면 셀토스가 3,366대로 압도적이고 코나도 이때부터 통계 자료가 잡히긴 했습니다. 물론 한 달을 꽉 채운 게 아니긴 하지만 2월 판매량을 보면 셀토스가 갑자기 5,552대로 확 뛰어버립니다. 코나도 2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셀토스와는 차이가 크죠. 3월에는 코나가 잠깐 1등을 했습니다. 4,747대로 확 뛰어버렸고 셀토스는 동시에 판매량이 낮아지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다시 이변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트랙스가 등장하는데 한 달을 꽉 채운 판매량이 아닌데도 3위를 기록했고 1위는 다시 셀토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트랙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왜 역할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단순히 판매량을 분산시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랙스가 등장하면서 코나 판매량은 낮아지고 셀토스 판매량은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트랙스의 마케팅 효과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트랙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나를 보는 인식이 에이 소형차 치고는 좀 비싼데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트랙스가 등장하면서 와 이건 좀 심하네, 아무리 프로비라 해도 그렇지 소형차가 4,000 장난하나 이러면서 경쟁 모델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셀토스랑 트랙스로 분산되는 수요도 많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5월 판매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5월에 셀토스가 여전히 1위, 트랙스는 코나를 제치고 2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코나가 1,575대가 빠질 동안 셀토스, 트랙스뿐만 아니라 니로랑 XM3 심지어 티볼리 라인업도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랙스의 마케팅 효과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는 코나가 얼마나 비싼 건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트랙스가 등장하면서 많이 비싼 차라는 기준이 확실해지고 약간의 분노가 더해지면서 아예 작정하고 다른 차로 넘어간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셀토스도 똑같은 현대기아 차잖아요. 그런데 코나는 이렇게 주춤한 와중에 심지어 코나는 풀체인지 모델이고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는 거냐 이거죠. 나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전제 조건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트랙스가 국내 배정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은 좀 배제를 하고 말하려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물량을 정하는 것도 회사 능력이거든요. 배정 물량이 몇 대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무엇보다 차이가 꽤 큽니다. 5월 판매량이 가장 공정하죠. 한국 GM이 증산을 시작한다고 한 시기이기도 하고 한 달을 꽉 채운 판매량인데 거의 1,400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무리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린다 해도 따라잡기가 그리 쉬운 물량은 아닙니다. 배정 물량에 따른 차이라는 주장이 좀 힘이 되려면 대기 기간 차이라도 크게 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트랙스는 계약 물량이 90% 정도 된다는 액티브랑 RS 트림이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고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배정 물량만의 차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배정 물량만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야 그러면 배정 물량을 늘리던가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잠깐 배제하고 보자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셀토스를 중심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코나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보는 건 트랙스가 아니라 셀토스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코나 가격 때문에 비교하기 전까지는 셀토스가 이렇게 저렴하게 시작하는 차인 줄을 몰랐습니다. 페이스리프트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트랙스가 가솔린 터보 모델이니까 코나랑 셀토스도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코나는 취득세 포함 2,715만원부터 3,910만원까지가 가격 범위고요. 셀토스는 취득세 포함 2,320만원부터 3,770만원 정도입니다.
풀옵션 가격은 차이가 얼마 없지만 시작 가격 차이가 꽤 크죠. 400만원 차이면 소형차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시작 가격이 취득세를 제외하면 2170만원인 거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저렴하기 시작하니 일단 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면 특히나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 어쨌든 알아보긴 하니까요.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트랙스랑 가격이 겹친다는 겁니다. 트랙스 가격 범위부터 볼까요? 얘는 취득세 포함 2186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3060만원 정도입니다. 트랙스가 이륜구동 모델밖에 없으니까 가솔린 터보의 이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셀토스 가격 범위는 취득세 포함 2320만원부터 358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트랙스는 90% 정도 되는 계약이 액티브랑 RS에 몰려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포함 2855만원에서 3060만원 정도인데 셀토스 풀옵션 모델이랑 당연히 옵션 차이가 꽤 큽니다. 이럴 때는 이제 셀토스의 중간 가격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중간 가격이면 딱 취득세 포함 2800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 되잖아요. 트랙스랑 완벽하게 겹치다 보니까 코나에서 넘어온 수요를 셀토스도 아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추리이긴 한데요. 현대적으로 또 코나보다는 셀토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나가 잘 팔리길 바라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카드를 활용해서 판매량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 카드가 이제 셀토스인 거죠. 페이스리프트도 나름 최근에 됐고 가격도 트랙스랑 완벽하게 겹치잖아요. 마침 공교로운 시기에 연식 변경도 됐죠. 2024년식으로 바뀌면서 선택이 많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하고 패들 시프트를 기본화했고요. 1열 시트 백포켓은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모니터링 팩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패키지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아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코나가 주춤해 가격만 트랙스에 맞추면 승산 있겠는데 당장 진행시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을 꽤 넉넉하게 넣어도 트랙스 주력 트림하고 가격 범위가 겹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브 YG에 18인치 휠,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LED 안개 등, LED 테일 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패키지, 10.25인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풀 오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포함 29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취향 차이로 갈린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트랙스가 기술력이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승부가 나는 건 가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시장에 들어와서 딜러랑 상담을 해요. 가격이 얼마죠? 옵션을 이렇게 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연비는 잘 나오나요? 취고 기간은요?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알루미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하체 강성은요? 랩타임은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트랙스가 셀토스보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면 취향 차이로 갈리는 겁니다. 코나는 애초에 가격대가 다르니까 논외가 된 거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셀토스랑 트랙스가 양강 구도를 이뤘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한국 소비자들 기준에서는 셀토스 상품성이 입맛에 더 맞는 거죠. 1400대 차이면 꽤 큰 겁니다. 1년으로 치면 거의 17,000대 정도 되는 거라서 아마 트랙스 가격대가 1000만원대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차이는 줄이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런 가격대로 나올 일도 없고요. 오히려 이런 걸 교훈 삼아서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런 상품성을 적용하면 판매량을 역전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의외로 기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긴 하지만 가격대는 현대차랑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현대차는 이미 2번이나 우리 차는 앞으로 비싸질 겁니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랜저가 한 번이었고 코나가 뒤를 이은 거죠. 그런데 기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셀토스도 있지만 K8도 있습니다. 그랜저랑 거의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K8이 나왔을 때 저희 채널에서도 시승기가 나갔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차 진짜 괜찮거든요. 만약 진짜 지금처럼 현대차가 더 비싸고 기아는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로 밀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기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당장 산타페는 풀체인지 됩니다.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되고요. 소렌토도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산타페만큼 많이 오르긴 힘듭니다. 애초에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라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산타페만큼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아에서 나오는 신차 가격이 현대차보다 꽤 오랜 기간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